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공해가 발생하는 공사장. 그런데 날카로운 기운과 각종 소음 때문에 공사장 근처 축사에서는 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보면 폭탄이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고, 큰 소는 밑바리는 치료도 못 해보고 아침에 나가면 죽어가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 나야 감수도 하고 이게 하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거리도 나가 않게 생겼습니다. 공사로 인해 소들이 폐사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축산 농민들.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또한 공사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들. 갑작스런 소음과 진동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통받는 축산 농가들의 실태 지금 살펴봅니다. 농촌 사회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최근 농촌 곳곳에서 도로나 터널 등 각종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축산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로 인해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 유사산, 성장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건설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는 어느 정도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축산 농가들의 실태에 대해서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전남 담양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한우가 아닌 우리나라 토종 한우, 칡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동요 속의 얼룩소로 알려진 소가 바로 칡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먹이도 일반 사료가 아닌 발효 사료를 직접 만들어 정성을 다해 칡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농장 주인 장세덕 씨는 소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유했던 축사가 2016년 11월 농장 바로 뒤편에 있는 군부대 도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 16년도 11월 달 되니까 갑자기 기계톱 소리가 막 대여섯 대 그 기계 소리가 나요. 왕왕거리면서 소밭 두고 있는데 소가 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날. 장세덕 씨의 농가는 공사장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건데요. 특히 바위를 깰 때 나는 진동과 소음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한 달 만인 12월 3마리의 소가 원인 불명의 폐사를 하면서 군부대 측도 이 문제를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이제 소가 죽어나가니까 국방부 계시는 대령, 중령, 소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해서 영구 방음벽을 해 주십시오. 영구 방음벽을 해 주시면은 제가 웬만히 소음이나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피해가는 것은 제가 감수하랍니다 하고 확약서까지 써드렸습니다. 제가. 군부대로부터 영구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만 원을 받고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장세덕 씨의 바람과는 달리 현장에는 영구 방음벽이 아닌 임시 방음벽이 설치됐다는데요.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공사하다가 지금 세비 때문에 처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 연구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돼 있었어요. 거기가 계획은. 예, 예. 근데 이제 그 문화재가 나오면 그 현상이 보면서 문화재법을 검토하면서 예. 연구시설물이 못 오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그쪽은 그 다시 그 설계된 게 사례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 군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들이 관할 쉽게 말해서 간섭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구역 밖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사부지 가까운 곳엔 고려시대 석불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담양 오룡리 석불 입상이 위치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40m 정도 떨어져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면서 임시 방음벽만 설치했다고 합니다. 군부대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작년 여름에는 부대 진입로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는데요.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공사장 소음의 허용 기준치는 60dB인 반면 이곳은 95dB 이상으로 소음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장세덕 씨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18마리는 조산, 59마리는 폐사를 당하는 등 지금까지 키우던 소 77마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소가 한 번에 3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축사를 들어가셨는데 소가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령님 하시는 말씀이 야, 안 되겠다. 외부 사람이 돌아다니 놀랬는데 피해가 크겠다고 하면서 나가자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것은 쌍용건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공사나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3월 18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군부대 측의 말을 믿었던 장세덕 씨. 3월 28일 하지만 관계자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2017년 4월 7일 날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게 폐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마리입니다. 2018년도 초에 이제 여기 난공사를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위산을. 그래서 아니 이 앞전에 오신 분은 어디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죽은 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보상해 주시기로 했는데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저는 이제 부임해 와서 모르니 상부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 말 한 사실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그러신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버려요. 그때부터 군부대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한 장세덕 씨.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억울한 입장을 담아 국방부에 탄원서도 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장세덕 아버님 축산 농가 관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전에 계셨던 뭐 이승수 대령님이나 뭐 중령님이나 소령님 계실 때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뭐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보상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문의하신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 한 번도 아니고 4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장세덕 씨 측 그분들께 답변을 드렸었고요. 10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그분께서 뭐 신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중재까지 했었고요. 시설 공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서 저희 군에서 보상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가 우리 PD님께 우리 정원공부실을 통해 가지고 네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건설사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쌍용건설하고 장세덕 아버님하고 뭐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이력을 제시를 했는데 네.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거는 수용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불가하다 하시니까 뭐 실은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헐 적은 금액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실은 이제 그냥 보상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안 한다 하시니까 뭐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77마리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77마리인데 그거는 인과관계가 규정돼 있어서 인과관계가 어떨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것도 이제 뭐 환경 분쟁이 가서 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가 77마리인지 뭐 그게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사인지 또 소음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실은 저희들도 그게 몇 마리다 뭐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실은. 이 서류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사 현황을 이렇게 나온 서류입니다. 이게. 서류상 2010년 1마리, 2011년 3마리, 2012년 1마리 등 매년 2마리 내외로 폐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최근 2년간 그 피해가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18년도에 이제 돌산 깨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36두가 죽었습니다. 두가 2018년도에 와서 거짓말을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는 국방부에서도 갖고 가고 쌍용건설에서 갖고 가고 했는데도 전혀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병이 오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 서류는 거만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질병 확인까지 다 해봤지만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장세덕 씨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부대 측과의 접촉한 얘기부터 자신의 답답한 심정까지 노트에 꼼꼼히 기록도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집 뒤쪽으로 새로 들어온 군부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벌목하기 시작함. 어느 누구도 공청회나 사전에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우리 한 집이라고 해서 전혀 무시한 것 같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리 힘없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고 아무리 힘없는 그 농민이라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으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축사 근방에서 벌어진 공사. 그로 인해 장세덕 씨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군청이나 군부대 앞에서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담양 지역 축산단체들이 장세덕 씨 가족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은 이번 일이 장세덕 씨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박함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그 기준이지만 그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가축은 사람과 다르게 소음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음 진동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예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압사가 일어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 더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의 죽음이 공사 때문이라는 증거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대부분 건설사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자라던 소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름시름 앓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공사와는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소들이 죽어나간다면 정말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런 의문점을 품고 이번엔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축산 농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많은 소들이 자라고 있는 경남 밀양의 한 농가.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7개월 전 마을 근처에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30년 동안 조용한 이런 동네에 지금 이제 그 공사가 지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지금 발파 작업이나 브레이크 작업을 통해서 이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을까요? 공사 현장은 저 크게 보이는 크레인 있는 데가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산을 깎아난 부분, 거기도 지금 공사 현장이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 안쪽까지 전부 다 터널 공사,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창녕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 인접 지역인데요. 특히 공사 현장과 약 60여 미터 떨어진 두 곳의 축사에서 40여 마리의 소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가 언제 또 폐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건설사 측은 소의 안전과 보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만 계속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신진식 씨는 지금도 언제 또 소가 폐사될지 매일매일 불안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든든한 자식 같은 소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 굉장히 많네요. 몇 도로 하네요? 320도에서 350도 그 사이. 굉장히 많구나. 공사가 5, 6, 7월 달, 8월 달 한 4개월 동안 소가 조금 폐사가 많았습니다. 유산이나 사산 이런 거는 뭐 갑작스레 생기는 일이라서 그렇고 큰 소들도 7월도 없기 해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아침에 놓으면 아침 소죽주로 놓으면 뭐 그냥 뭐 죽어가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밑발이 있었습니다. 7개월간의 공사 기간 동안 유사산된 소 8마리, 폐사한 소가 8마리, 큰 소 5마리, 합쳐서 총 21마리 소를 잃었는데요. 30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단 결과 역시 소들의 주 폐사 원인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소는 특히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에 큰 영향을 받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신진식 씨 농가에서 100m가 안 된 곳에 위치한 공사 현장. 처음에는 방음벽 없이 공사했는데 신진식 씨가 시에 민원을 넣어 몇 달 전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뭐 주로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소 하루에 뭐 먹는 양도 그만치 안 먹고 그래 주로 스트레스가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지금 우리는 뭐 측정된 건 없어도 저게 뭐 발파는 한 데는 얼마 안 되지만 매일 작년 한 4월 달부터인가 올 4월 달부터는 계속 꾸럭꾸럭 때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은 좀 덜 때린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막 원래 그 더운데도 매일 때렸거든요. 하루 8시간씩.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폐사가 안 맞나 또 치료도 해보니 안 되고. 무엇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소가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다는데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리끼도 소 갑중에 죽은 것도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 거 보면 소 지금 먹이기가 싫어. 우리 자식들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자식들은 회사에 나가고 뭐 바깥에 나가지만 이 아들은 늘 같이 있는 애들인데 한 번씩 가다가 애지중지 키우다가 한 번씩 가다가 보면 한 번씩 넘어가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20년째 이곳 소를 관리해주는 수의사가 농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좀 소는 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내나 한 가지지 뭐 스트레스로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은 면역력도 저하돼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데요. 따라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치료할 때 우리 또 이제 뭐 집단적으로 병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송아지 설사를 해갖고 뭐 로타나 코로나나 바이러스성 설사든지 세균성 설사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는 처음에는 막 치료를 하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이는데 자고 일어나면 한 마리 죽어 있고 어제까지 잘 빠진 놈들이 오늘 아침에 턱 죽어 있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방을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사가 끝나야만이 여기 이제 소들이 안정이 되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싶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돌리기에는 힘들어요. 그 차라리 저는 이제 농가에 근하기로 수태율도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비육을 빨리 시키고 빨리 소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요즘처럼 햇볕이 좋고 화창한 날은 소들이 앉아서 비육하기 가장 좋은 시기. 하지만 신진식 씨의 소들은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 계속해서 서 있기만 합니다. 소가 계속 서 있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 불안한 심리가 자세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네요. 워낙 축사 가까운 곳에 공사장이 있어 소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 그렇다면 건설사 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입장을 듣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첫 배사가 됐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모든 폐사가 됐든 유사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챙겨달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바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사진을 수집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분쟁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거는 100%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향후분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그걸 100% 인정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그거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두당 2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했는데 지난 11월 14일 창녕 밀양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앞에서 무안면 중산리 주민 30여 명이 모여
가축 사육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가 실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면 거기서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사례도 없고 어떤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판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공인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그걸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선, 조정, 중재 등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위는 일정한 금액을 양측에 제안을 하고 그 양측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환경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 조사를 보면 신청인의 만족도는 50%의 경우에 머무른 반면에 피신청인, 그러니까 뭐 공사를 진행하는 측이겠죠. 그쪽의 만족도는 90%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 신청인이 체감하는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까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그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밝히기. 피해 농민과 건설사 간의 입장차만큼이나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 측에서는 이동식 방음문, 에어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 농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폐사, 앞으로 일어날 폐사, 유사산 기타 등등을 수태율 제한이라든지 성장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최대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잘 풀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건설사 측. 그렇다면 농민들이 건설사 측에 바라는 건 뭘까요? 신진식 씨는 죽은 소에 대한 보상 문제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농민 입장으로서는 큰 대기업하고 싸우기도 좀 힘들고, 뭐 앞으로 우리 바라는 거는 우리 뭐 소가 한 300개 되는데 이주를 시켜줬으면 최고 좋고, 그러면 뭐 또 두 번째 바라는 거는 이주보다도 뭐 사실 뭐 이래 피해 났으면 피해 보상을 빨리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 뭐 안 주고 뭐 이런 답변이 없으니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속만 상하고 그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소를 돌보는 신진식 씨의 아내 이미자 씨도 보상보다는 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축사로 이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들의 죽음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인데요. 소들이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좀 편안하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편안하게 애들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례를 살펴보면 2010년 경기도 김포시의 한 한우 농가가 공사장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공업체에 1,65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고요. 2017년 경남의 한 한우 농가가 고속도로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한 진동 탓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분쟁도 많고 배상 판례도 늘고 있지만 피해 입은 농민들의 고통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사와 축산농가 모두를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 소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보상 및 합의에 관련해 쉽게 타협이 불가한 상황. 현재 장세덕 씨는 공사장 소음을 피해 지인의 축사에서 소 87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들이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봉책인 건데요. 다행히 이곳 축사에서는 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또 계속 소가 죽어나가니까 불안해서 이제 여기 축사 주인한테 사정해서 몇 개월간이라도 좀 우선 소가 너무 죽어나가니까 좀 그거니까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해서 사정해서 소를 이렇게 87kg 요리 임시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조용한 축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라는 소들. 얼핏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소들을 보니 주인 입장에서도 뿌듯하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이런 소들은 이렇게 뽀에가 번쩍번쩍 이렇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건강하다는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벌써 온지 알아요, 얘들도. 벌써 조용히 있다가도 우리 차 소리를 알고 막 저희들끼리 웅성웅성 막 지들 울음소리를 해요. 소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장세덕 씨.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다 보면 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장세덕 씨는 지금 이 상태로 소들이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큰 거 보면 마음이 흡족하죠. 물론 돈 때문에 키운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짐승을 키우다 보면요 건강하고 잘 먹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흡족합니다. 사실은 기쁘고요. 더 이상 장세덕 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피해 보상만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잘했든 못했든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하는 사업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상 차원이 됐든지 배상 차원이 됐든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국민을 이렇게 저버리고 나 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농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소음진동관리법은 아무래도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축산 농가도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서 소음진동관리법을 통해서 그 가축의 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장 소음과 같은 환경 분쟁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 피해의 인과관계를 농민 스스로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 역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인데요. 무엇보다 관련 피해가 날로 급증하는 만큼 피해 축산 농가들을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